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발표를 맡은 3차 윤민호입니다. 발표는 저하고 그 송건우 원회장님하고 양춘희 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어그램의 이해와 애니어그램 유형에서 장형인 8번, 9번, 1번은 제가 발표하고 총신쌤께서 가슴형인 2, 3, 4번 발표하고요. 송건우 회장님께서 머리형인 5, 6, 7번 발표하고 센터에서 검사한 애니어그램 심리 역동 검사를 8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는 2001년에 개발한 윤은선 교수님의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와 2007년에 이은하 교수님이 개발한 애니어그램 심리 역동 검사가 활용되어 있고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윤은선 교수님의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인 KPTI를 토대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96장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모을 수 없지만 개요와 기본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애니어그램 강의를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나 같으면서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서도 나 같은 유형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내가 두려움에서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건강할 때 어떤 유형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몇 번 유형이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지금부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인 애니어그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9개의 점이 있는 그림을 뜻하는 말로 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에네아와 점 또는 그림을 뜻하는 그라모스라는 히라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과 원 위에 있는 9의 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도형입니다. 9개의 점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9개의 성격 유형을 의미합니다. 애니어그램은 약 4,500년 전 중동 지방에서 발생한 고대의 지혜로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유대 경건주의에서 시작되어 초기 예수교의 교부들을 통해서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속으로 흡수되었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 수피즘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이 서구에서 알려지게 된 것은 1910년 구르지에프, 1960년 2차조 등에 의해서입니다. 그 후 2차조가 종교를 탈피해서 애니어그램의 성격 심리학적 접근을 심화시켰습니다. 한국에는 1984년 박인재님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1998년 윤은선 교수님께서 한국 애니어그램 학회를 창설하며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인 KPTI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고대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 심리학이 결합된 것으로서 사고 머리형, 감정 가슴형, 행동 본능 장형 세 가지 지성이 구성하는 방식에 의해서 생겨난 9가지 유형의 체계입니다. 애니어그램 훈련 목적을 보시면요. 자신의 성격 유형을 발견해서 자기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변형시켜 가는 것을 필요합니다. 3세에서 5세 전후 성격이 형성되고 많은 경험 속에 삶의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성숙의 원리에서 전인 형성을 추구하는데 장님이 코끼리다리를 만지면 만진 부분만 기억을 합니다. 한 부분을 경험을 하면 경험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개발, 자기혁신을 통해서 가족, 직업, 교육 등에서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자아실현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세상의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함으로써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훈련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검사지인데요. 81만원 되어 있고 검사를 받기 전에 이렇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KPTI에서 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러분의 성격용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문항에 맞고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를 주고 1, 2, 3, 4, 5까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문항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고 나면은 밑으로 쭉 계산을 해서 A에서 I까지 속에 1점수와 속에 2점수에서 계산해서 총계가 나옵니다. 총계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온 부분이 자기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유형별 점수를 수치를 찍어서 프로파일로 표시하고요. 점을 연결해서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완성을 합니다. 나의 기본 유형은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유형이 번호, 여기 어떤 40번이죠. 힘의 중심은 장 본능이라고 나와 있고요.
나의 날개는 내가 사용하는 것, 나의 기본적인 성격 외에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1W2로 나와 있습니다. 1번 유형이면서 2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의 날개, 나의 분열, 통합 방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도형을 보실 텐데요. 애니어그램 도형은 원과 삼각형, 그다음에 헥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상징의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신성한 법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그 원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통합, 전체, 단일성을 가리키며 신을 상징하며 우주의 만다라를 상징합니다. 안정과 균형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불교의 삼보, 도교의 삼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인간의 바람을 상징하고 또 정반합의 힘의 조화형이 생겨나는 삼각형은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보다는 사고, 감정, 행동의 고른 발전을 통한 균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삼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 가지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중세 연금술에서 1은 머리, 2는 심장, 3은 배와 생식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인간은 배, 심장, 머리라는 세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곧 사람은 의지와 감정과 이상의 조화로운 균형을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나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가지 힘은 통합 균형을 이룸으로써 자아를 완성하여 우주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를 맞는데 애니어그램은 이러한 우주의 이치를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세 힘인 머리와 가슴과 장이 완전한 균형, 조화를 이룰 때 우주의 본질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헥사드입니다. 헥사드는 1, 4, 2, 8, 5, 7, 1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주기율표기도 하고요. 서양 음악의 옥타브와 같이 모두 7의 법칙을 상징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흐름을 타고 변화, 순환을 거듭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으로 인해서 성격의 본질은 이탈과 분열, 통합을 나타내며 분열과 통합 속에서도 건강한 스펙트럼을 반복함을 의미합니다. 힘의 중심을 보면은 머리와 가슴과 장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우리는 장과 가슴과 머리의 세 부분으로 에너지를 취하고 이 세 부분으로부터 근원적인 힘이 비롯되는데 우리의 본질은 이 세 가지의 힘을 균형 있게 취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성격으로 가려짐으로써 힘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보고 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의 힘에 집착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어졌다고 해서 장 중심의 사람이 머리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가슴 중심의 사람이라고 이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 가슴 중심도 감성만 느끼려고 하며 머리 중심은 감성으로 느껴야 할 상황에서 또는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상황에서도 생각만 하면서 분석하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까지 분석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9가지 성격용을 다 갖고 있는데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고 나의 유형은 내가 선호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페르소나 같은 가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진짜 나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심인 자아는 그 중심의 힘의 분배에 따라 각각 9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고 각 유형은 내부 동기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힘의 중심인 자아가 장 중심인 8번, 9번, 1번은 본능 중추이고 감정 표현을 분노로 사용하고 있고 가슴 중심인 2번, 3번, 4번은 감정 중추로 감정 표현을 수치심을 사용합니다. 또 머리 중심인 6, 7, 8번은 사고 중추로 감정 표현은 공포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중심의 자아 중심의 설명을 볼 텐데요. 2번, 3번, 4번은 자아 이미지로서 에너지 중심을 가슴과 감정에 둡니다. 또 감정은 수치심을 사용하고요. 내 관심은 과거 중심 쪽이고 의사결정은 관여된 사람, 판단 형식은 촉각과 미각, 신체 발달은 순환기 감정을 사용합니다. 인상은 매력적인 미소와 온화한 미소를 가슴 중심에 갖고 있습니다.
머리 유형 5번, 6번, 7번을 보면은 에너지 중심을 사고에 두고 있고 공포에 대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중심적이고요. 신체 발달은 중앙신경 조직인 사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상은 부끄럼과 소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은 8번, 9번, 1번 유형인데 에너지 중심을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심적이고요. 수화기는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으로는 단호한 눈매나 도전적인 그런 안색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기본 성격 이해인데요. 8번, 9번, 1번은 장령으로서 힘 중심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8번은 지도자, 9번은 중재자, 1번은 개혁가입니다. 또 2번, 3번, 4번은 가슴 유형인데 조력가와 성취자와 예술가 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번, 6번, 7번은 머리 유형으로서 사색과 충성과 낙천가로 기본 성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성격 유형별 강점과 약점인데요. 강점과 약점은 예를 들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 유형에서 보면은 가슴 유형 2번을 보면은 강점,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남을 잘 도와주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랑을 나눠준다. 이 약점은 의존적이고 독점적이고 아첨을 하고 타인의 일에 끼어들고 조종하려 하고 유혹하려 한다. 나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강점을 사용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유형은 5번, 6번, 7번인데 5번은 분석적이고 관찰적이고 초연하고 현명하고 객관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은 내성적이고 공상적이고 인색하고 논쟁적이고 소극적이고 감정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장 유형에서는 1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1번 유형을 보면은 이상적이고 원칙인데 어떡하났네요. 원칙을 중시하고 정돈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또 약점으로서는 비판적이고 남을 판단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엄격하고 개인 원칙을 적용하고 독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의 기본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은 한 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며 이 성격 유형은 다른 성격으로 바뀌지 않는다. 95% 정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며 남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 보통, 불건강의 상태를 가지며 상태는 항상 변화한다. 수는 가치 중립적이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어떤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개인의 선호하는 유형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특별히 자기의 선호한 유형 외에 그 날개를 하는데 자신의 성격 유형인 양쪽에 있는 유형은 날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점수가 많은 쪽이 우세한 날개, 점수가 적은 쪽이 열세한 날개라고 합니다. 날개는 본래 양쪽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쪽은 날개를 펴고 있는 데만에 다른 쪽은 접혀져 있어서 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내 안에 접혀진 날개를 펼쳐야 할 과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날개는 그 생명의 흐름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이 느끼는 잠재력, 가능성이 자아의 상태로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개혁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 9번 중재자 날개를 사용하면 이상주의가 잘 되게 되고 1번 개혁가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 2번 조력가 날개를 사용하면 사회 변혁주의자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의 기본 유형 날개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일 때 9번을 사용하면 이상주의자, 2번을 사용하면 사회 변혁주의자가 됩니다. 이제 통합과 안정과 분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통합은 안정을 말하고 분열은 불안정,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각 유형은 자신 내부에 각각 긍정, 부정의 생명의 흐름을 갖게 되고 성격이 단점으로 불건강한 상태로 가는 것을 분열이라고 하고 장도 성숙되어지는 것을 통합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들은 각 성격의 통합과 분열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안정적인 상황인지 스트레스 상황인지에 따라 기본 성격 유형에서 통합 또는 분열의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분열 스트레스와 통합 안정 방향인데요. 분열 방향은 일,
1번에서 4번, 4번에서 2번, 2번에서 8번, 8번에서 5번, 5번에서 7번, 7번에서 1번, 9번에서 6번, 6번에서 3번, 3번에서 9번. 이렇게 움직여지는데요. 애니어 그림 도형에서 헥사드의 분열 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42857일로 순서로 표시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신경증적 1번을 분열하여 신경증적 4번으로 되어서 우울하고 비합리적으로 됩니다. 초연한 4번이 갑자기 2번 유형이 되어서 지나치게 몰입하고 또 들러붙게 됩니다. 타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2가 갑자기 유형 8로 되어 공격적이고 지배적이 되기도 합니다. 네, 통합 반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반향은 분열방의 역순인데요. 1번은 7번, 7번은 5번, 5번은 8번, 8번은 2번, 2번은 4번, 4번은 1번, 9번은 3번, 3번은 6번, 6번은 9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건강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1번은 긍정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7번 낙천가로 자발적이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먹고 산만한 탐닉을 하는 7번은 분석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난 5번 사사케가 되어 초점적이고 심원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기에는 말씀드리긴 다 어렵고, 마지막으로 겁이 많은 6번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9번 중재자로 이완되고 낙천적으로 살게 됩니다. 게으른 9번은 실용적이고 열정적인 3번을 성취자로 닮아 자기개발적이고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어질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1번 유형 예를 보면은 여기서 점수가 40점이, 네, 점수 40점 1번 유형이고 7번은 28점, 4번은 34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 때는 분열로 가면은 34번, 통합으로 가면은 28번으로 가는 겁니다. 1번은 긍정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7번 낙천가를 닮아가야 건강할 수 있는데, 왼쪽 유형에서는 4번 분열이 34점, 7번 통합이 28점으로 분열이 많이 사용하여 스트레스 반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그 4번 분열이 28점, 통합이 34점으로 통합을 많이 사용하여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측에 있는 거는 우측에서는 4번 분열과 7번 통합이 30점으로 같아서 그 보통의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은 방향은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을 뜻하고, 분열의 방향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정하며 심리적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현재 통합의 방향이라면 이를 적극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분열의 방향이라면 통합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합과 분열을 볼 때, 역동을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 되어 있습니다. 1번 유형을 보면은 1번 유형이 안정적일 때는 7번 유형,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수용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사용하면은 4번 유형으로 가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비하적인 모습과 우울하고 또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각 유형에 맞춰서 대략적인 행동과 안정과 스트레스 유형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형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별칭이 계획과라고 하고요. 심리적 기능은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또 회피하는 것은 성을 내는 거고, 좀 약점인 것은 분노를 잘 냅니다. 또 강점은 침착하다는 것입니다. 성장 전략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강점을 보라, 세상 일을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라, 사람들은 너그럽게 대하라, 좌우명은 심판하는 사람은 사랑할 시간이 없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내려놓고 편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의 기본 성격, 애니어그램을 통한 성격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두려움과 욕망이 있는데, 유형별 두려움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욕망과 왜곡되가 나타나게 됩니다. 1번 유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나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결함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욕망 왜곡이 되는 것은 나는 완전해야 돼. 비판적 완전주의가 되어가는 겁니다. 각 유형별로 한 번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에니어그램은 또 약점을 강점으로 시킵니다. 이거 보시면은 약점에서 강점을 사용하다 보면 삶이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번 유형을 보면은 약점은 분노하는 것, 강점은 침착하는 것입니다. 각 유형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 유형에서 이제 장령을 보겠습니다. 장령은 8번, 9번, 1번으로서 장유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신체는 소화기,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또 인상은 단호하고 눈매 도전적이고, 감정은 분노와 공격적이고, 의사결정은 당연하고 의무 원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8번 유형은 장령입니다. 보수적이라고도 하고 지도자, 강력하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8번은 지도양으로서 강함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 신념, 단호하고 독재적이고 또 강하면서 부드럽다고 합니다. 분노의 화신, 도발적 보수심이고 과도한 매달림과 그 영토의 지배자 같은 어떤 나폴레옹과 고르바초프 뭐 이런 분들, 또 카스트로 후세인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이고 타인 통제를 좋아합니다. 다혈질이고 정의롭고 또 직선적이고 또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통제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타인을 통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8번 유형은 장 중심인데 환경에 대항하여 외부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아의 경계 방향의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유형의 기본 날개를 보시면은 9번이 8번 유형을 사용할 때는 8번 날개를 사용할 때는 조정하는 사람이고 9번이 1번을 사용할 때는 몽상가, 꿈을 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번이 9번 날개를 사용하면은 일상주의가 되고 1번이 2번 유형을 사용하면은 사회 변혁주의가 됩니다. 8번 유형의 날개를 보면은 기본 성격 유형의 양옆에 유형을 날개라고 하며 기본 성격 유형 외에 자신의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나 주위 환경 등의 영향을 발달시킬 수 있고 날개와 기본 성격 유형의 조합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달라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높은 것을 우세한 날개, 나의 날개라고 합니다. 양날개 모두 자신 일부이므로 약한 날개를 개발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애니어그램 8번 유형에서 건강할 때 강점인데 적절한 힘을 말하는 거고요. 독립적이고 정력적이고 권위가 있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건강이 나타날 때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지고 타인 조종하려 하고 반항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8번 유형의 직업 및 진로 강점에는 주도적 리더십, 불굴의 의지, 자신감, 정의 실현, 타인 보호에 있어서 선호하는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도관이 포함되고요. 또 성직자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8번 유형의 속담 및 금언을 보면은 사전에 불가능한 게는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복수와 공격, 보복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속담과 금언이 있습니다. 9번 장유형을 보겠습니다.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평화주의자라기도 합니다.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수용적이고 또 타고난 중재자입니다. 또 권한이임을 잘하고요. 또 갈등 회피를 하는데 이런 유형은 그 숨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무감이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레이건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또 가식이 없고 겸손하고 거부를 못하고 또 고집 부리면은 이 고집을 꺾을 수 없답니다.
또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정감과 조화로 넘쳐있는 상태로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9번 장유형은 자아의 경계의 방향이 내면과 외부로 위협에 대항해서 양쪽 모두 향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번 유형의 날개를 이용하는 건 9번이 8번을 날개를 이용하면은 8번 날개를 쓰는 9번 유형은 좀 더 자신이 있으며 스스로 알아서 하고 1번 날개를 쓰는 9번 유형은 좀 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9번 유형의 건강할 때는 행동으로 잘 옮기고 불건강할 때는 게으러진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권한임을 잘하고 부침성이 있고 마음이 넓고 인내심이 강하고 넓게 받아들입니다. 또 불건강할 때는 갈등을 회피하고 남을 못 보는 거죠. 숨만 보고 또 온고집 부리고 현실적 대처를 못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9번 유형의 직업 및 진로 강점은 개방성과 인내심, 수용성, 전체적 시각, 조화, 평화가 있는데 여기 성직자, 판사, 검사가 해당되어집니다. 9번 유형의 속담 및 금언을 보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누이죽구 매부 좋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 해악이다. 이런 속담과 금언이 있습니다. 1번 유형인데요. 이거는 개혁가, 합리적인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서열 중심의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1번 유형은 교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레포트 제출할 때 그 겉표지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1번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열 중심이다 보니까 학회 시작하고 나서 어떠한 리더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생년월일 그 서열식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1번 유형에서는 이런 사람은 또 숲만 보고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본답니다. MBTI 보면은 아까 감각형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감각적이고 또 간디와 힐러리 자기 주장이 강하고 비판적 성격 유형의 사람이라 합니다. 항상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이 깔끔하고 항상 자지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도 어느 순간 잘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나 어떤 그 수용자들한테 교육할 때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번 유형은 자아의 경계의 방향을 자신의 내부로 향해서 에너지를 내부로 향한다고 합니다. 1번 날개 유형을 이용 보면은 1번이 9번 날개를 쓰면은 좀 느긋하고 차분해지고 완벽하기 위해서 종종 거리지 않고 즐길 줄 안답니다. 또한 1번이 2번을 쓸 때는 좀 너그럽고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2번이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마 2번 날개를 좀 더 사용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번 유형의 장명은 건강할 때는 침착하고 가치지향적이고 양심적이고 공정하고 또 자제력이 있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건강할 때는 숲을 못 보고 규칙이 얽매이고 또 고지식하고 독선적이고 사람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도 아내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강요해서 하게 한다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니어그램 1번 유형에서 그 진로 강점은 높은 이상 세밀한 검토, 양심과 예의, 조직 능력인데요. 선호하는 직업에는 그 성직자가 있습니다. 지금 성직자를 보니까 성직자는 8번 지도자 유형과 9번 중재자, 1번 개혁가에 성직자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성직자는 정말 지도자, 중재자, 개혁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령으로 잘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의 속담 및 금어는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찬물도 위아래에 있다. 아까 서열을 잘 한다 그랬죠. 물이 깊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다른 사람이 없다.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큰일을 치른다고 해서 너무 숲을 못 부는 그러한 유행이 안 되기를 또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저는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총지쌤께서 가슴형인 2번, 3번, 4번 유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표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요형, 가슴형에 대한 발표 맡은 야총신이고요. 가슴 요형은 2번, 4번, 4번 요형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요형 중심은 심장과 순환기 있고요. 감정과 정서를 가장 중요시하고요. 또한 에너지의 중심을 감정에 두고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관계하는 이미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더 사람 위주로 일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타인을 향한 에너지가 움직이고 실제 자기 자신보다는 거짓된 자아를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더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은 느낌을 통해 삶을 파악하고 직관과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는 높습니다. 타인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더 의사결정하는 방식은 과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에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인지에 따라 하는 됩니다. 더 다음에 2번 요형은 절하자이고요. 여기서 다른 말을 표현하면 더 걷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 2번 요형 특징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요형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풍요롭게 느껴요. 또 그냥 이 특징은 그냥 여러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요형 가스 중심 자아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외부로 나타내는 자아 이미지이고요. 이번 요형 자신을 정정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타인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다음에 강조는 검서 있고요. 야전은 교만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슴 2번 요형 날개는 1번 날개를 가진 2번 요형은 봉사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서 요형은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지한 모조의식을 결합되어 선함과 이타적인 봉사를 추구하고요. 1번 요형의 도덕관념과 2번 요형의 동정심이 결합되어 이들은 인간의 고통을 털어주고자 하는 강한 요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들은 2번 요형의 다른 요형보다는 진지하며 남들도 잘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들은 궁지, 치료를 하는 일, 종교 지도자,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PPT. 3번 날개를 가진 2번 요형은 안주인이라고 해요. 이 특징은 다른 요형보다는 더 활발하고 개인적인 연결을 맺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줌으로써 사랑을 얻으려 합니다. 또 3번 날개가 강한 2번 요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보다는 자신의 능력에서 자존심을 얻는 것이에요. 사교적이고
말도 많고 매력적이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번 요형 서담이고요. 그냥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번 요형은 건강한 요형으로 되기 위한 더운 말 거기 제가 넣었어요. 더 예를 들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인지 나의 서비스 때문에 아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나 자신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 받을 것이 기대하지 않은 사랑을 한다. 그런 도움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성취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 요형은 성공 지향적 있고 실용적인 요형이고요. 적용을 잘하고 뛰어다니고 자신의 이미지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 요형은 성공을 위해 산다. 목표 지향적 성취하기 위해서 일매진한다.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매우 바쁜 생활을 한다. 또 실의를 추구하고 이 속에 밝은 면이 있습니다. 네, 제 남편이 참모이고요. 네, 그 다음에 참모 요형, 가슴 요형의 자아 이미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해 나타내는 자아 이미지고요. 여기서는 네, 감정은 정지이고요. 야점은 기만이고요. 그 다음에 3호 요형 나에게 대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날개를 가진 3번 요형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른 요형보다는 더 감정적이고 지능적이고요. 활발하고 화려한 인연들의 손푸는 7번 요형과 유사하고요. 더 2번 요형처럼 친절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또한 3번은 3번 요형처럼 개인적인 성취를 중요시하고 이들의 받기를 원합니다. 또 4번 날개를 가진 3번 요형은 전문가라고 해요. 이 요형은 자신의 일에서 자존심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고 더 생활보다는 일에서 더 성공을 중시하고요. 이들의 일을 통해서 뛰어난 성취와 인정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맞는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더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사생활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들은 매력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일 정신적이고 진지하기 때문에 일본 요형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형 서담도 근무이고요. 그냥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요형은 건강한 요형으로 되기 위한 도움 많은 어떤 것을 하지 말고 그냥 그것에 서 있어라. 내가 기들인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더 헤드라이트를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다. 좀 더 천천히 가면서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도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형은 예술가 있고요. 이 요형은 민감하고 그냥 안으로 움츠러드는 요형이고요. 편안함도 있고 적극이고 자신의 내면 빠져 그냥 번더스러워요. 4번 요형 특징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형은 개인주의자이고요. 4번 요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이들은 자신에게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경험이 동시에 있다고 여겨요. 또 4번 유형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결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자아 이미지는 자신을 향한 내면으로 나타내는 자아 이미지이고요. 여기 4번 유형은 느낌, 환상, 과거의 이야기에 바탕을 둔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의 에너지와 주위의 내면을 향해 있습니다. 네. 4번 유형은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느낌을 허용하기보다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과 약점이고요. 감정은 마음의 편함이고요. 약점은 성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유형의 날개는 3번 날개를 가진 4번 유형은 귀족이라고 해요. 이 유형은 창조성과 야망, 자기를 성장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요구는 너무 많습니다. 또 사귀적이고 성공적이고 남보다 두드러져 보이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창조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히 표현하기 원하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며 반갑을 가게 하거나 저절치 못한 방식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또 그다음에 5번 날개를 쓰는 4번 유형은 보헤미안이라고 해요. 이 유형은 아주 창조적이고 자신의 감정과 내향성의 더총성을 결합합니다. 이들은 다른 유형보다는 지위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한 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표현에 있어서 아주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창조성을 발휘하고요. 또 이들은 관심과 권유에 도전하며 자기 표현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규칙도 무시해요. 그 다음에 4번 유형 서담이고요. 그것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4번 유형 강화한 유형으로 되기 위한 도움말리는 당신은 있는 것에 꽃을 피워라. 특별한 것은 보통 것의 파장을 뜯은 것이다. 지저분한 것은 향신의 잎이 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한다. 나는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도움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 여기 있고요. 다음에 자랑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아주 너무 애썼어요. 우리 중국 가면 이렇게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중국말 할 수 있을까? 아, 너무너무 놀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유,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땡큐. 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원 회장님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막자 손건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애니어그램 유형 중에서 5번, 6번, 7번인 머리형 중심형을 할 거고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머리 중심, 사고 중심이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불안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날개는 보면 5번 같은 경우 5번 기본 유형이 5번이면서 6번 날개를 가지면 뭐 문제 해결자, 그다음에 4번 날개를 가지면 인습 타파주의자, 6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7번 날개를 가지면 친구, 그다음에 5번 날개를 가지면 뭐 방어자, 7번이면서 8번 날개를 가지면 현실주의자,
6번 날개를 가지면 엔터테이너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윤민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의 기본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있는 것들이 날개인데 제가 이제 사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례에서도 보면 약간 불균형을 이루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 유형은 사대가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분석적인 것이 대표적인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분석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서 객관적이고 초연한 태도를 일관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 뭐 현명한 사람,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모습에 가장 큰 만족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사고 유형을 그 5번 유형의 사고의 중심은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도피의 방향, 이게 아까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향 자체가 내면으로 도망치려고 한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이 5번 유형, 그 사대가의 유형이 건강할 때는 애착하지 않는데 이 불건강할 때는 탐욕스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모습은 분석적이고 뭐 끈기 있고 예민하지만 불건강할 때는 오히려 지적인 면에서 오만해지고 내놓기를 아까워하고 쌀쌀맞고 이런 그 약점을 또 갖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날개 중심으로 보면 5번 유형이 4번 날개를 가진 5번 유형은 인습 타파주의자라고 하는데 호기심과 지각력, 독특하고 개인적인 자신만의 비전을 표현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요. 6번 날개를 가진 5번 유형보다 좀 더 감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창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날개를 가진 5번 유형은 문제 해결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사실로부터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평가나 적성을 보면 주변에서 5번 유형을 볼 때는 생각이 깊다, 박식하다, 또는 뭐 약점으로 봤을 때 차갑고 인색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적성으로 보면 지속적인 탐구가 가능하고 지적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컴퓨터 전문가나 작가, 애널리스트, 학자 이런 쪽에 적성이 좀 있다고 하네요. 속담이나 금어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유형은 6번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7번 유형은 낙천가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며 밝고 명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풍부하며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항상 즐겁다, 너무나 유쾌하다, 앞으로의 계획이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것에 스스로 만족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번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5번과 반대로 그 도피의 방향이 내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부로 도망치려고 한대요.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이런 유형, 7번 유형이 그 강점으로 드러날 때는 절제해서 자주성도 있고 뭐 건설적이고 그다음에 호기심이 왕성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불건강할 때 약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탐닉이라고 얘기해요. 충동적이고 반항적이고 안정감을 상실하는 그런 또한 약점을 갖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역시 날개를 갖고 있는데 6번 날개를 가진 사람들은 엔터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서 생산적이고 쾌활하며 삶을 즐길 줄 안다라고 합니다. 호기심도 많고 창조적이기도 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다른 유형들, 다른 그 부속 날개를 가진 사람들보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8번 날개를 가진 사람은 현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세상을 즐기며 넓은 의미에서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추진력 있게 무엇이든지 빨리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 성공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 7번 유형을 보고 재미있다, 창조적이다, 또 뭐 산만하다, 가볍다 이런 그 양면의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적성을 보면 빠른 전환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벤트 플래너, 뭐 분장 전문가, 개그맨, 뭐 광고 기획자 이런 유형들이 잘 어울린다라고 합니다. 속담어 금어는 보세요. 6번 유형 하겠습니다. 6번 유형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해보니까 6번으로 나오더라고요. 6번은 충성가라고 합니다. 의무적이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것들을 잘 따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친구나 자기가 믿는 신념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다. 상대방에게 또 호감을 주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다, 성실하다, 충성스럽고 믿을만하다는 말에 본인 스스로도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5번은 안으로 외부의 위협을 피해서 안으로 도망치고, 그다음에 7번은 내면의 두려움을 피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6번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도망치고, 내면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로 도망치는 양방향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이 6번 유형이 건강할 때는 용기가 강점이기도 합니다. 충실하고 실질적이고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불건강할 때는 약점이 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계심이 지나치게 많고 피해망상적이기도 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방어하는 그런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래서 5번 날개를 가진 6번 유형을 우리는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뛰어난 분석가, 교사, 시사평론가 이런 유형들이 많기도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지식책에 끌린다라고 해요. 이게 방어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부속 유형보다 집중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사가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7번 날개를 가진 사람들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피하는, 자신의 관심을 안전 욕구에 한정시킨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주변에서 평가는 성실하다, 신뢰롭다, 지나치게 의심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적성은 명확한 지침이 있고 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에 적성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나 세무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맞다 그러네요. 속담 금어는 한번 보시는데 거기 보면 네 번째 거 보면 이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 걱정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6번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래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예, 이번에 애니어그램 검사 사례인데요. 저희 주교재를 쓰고 있는 책에도 이은하 교수가 2007년에 개발한 애니어그램 심리 역동 검사 EPDI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센터 통해서 심리 검사를 받았는데 이 EPDI 검사로 했더라고요. 아까 민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윤은성 교수가 한 KPTI 검사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성인용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문항은 10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거 검사 결과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점수가 5번 35, 6번 35, 7번 31 이렇게 점수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6유형의 최고 점수 35점입니다. 힘의 중심은 머리 중심이고 날개 성향은 5번 날개, 통합 분열 방향은 아까 윤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9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쪽으로 일반적인 기질 평균 점수는 35에서 40점 정도가 평균 점수라 그래요. 그래서 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에 가까울수록 잘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모양도 여기 원의 모양을 보시면 원만한 모양이어야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 보면 4번이 24점이에요. 그래서 약간 4번 쪽이 발달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에 보면 원은 원만한데 점수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원이 작은 경우는 힘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가 25점에서 36점대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불안이 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주로 이 EPDI가 아까 이제 역동에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사이컬로지컬 다이내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역동 이해하는 부분이 나는 어떨 때 힘이 나는가. 그래서
머리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딱딱하고 논리적인 말투를 즐겨 쓰고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지? 식의 이야기를 즐겨 한다. 그다음에 나는 어떤 욕구가 가장 강한가? 뭐 이런 거 보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욕구가 가장 강하다. 그다음에 스텝 3에 보면 나는 어떤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그 6번이기 때문에 5번 날개와 7번 날개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5번 방향의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점수가 높으니까. 7번 방향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7번 능력이 아까 친구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키워서 집중력이 있지만 관심사가 제한적이고 뛰어난 분석력이 권위와 신념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번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나의 안정 지점, 스트레스. 아까 이제 통합이 안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열이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제 안정될 때는 아까 강점을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제 약점을 보이게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분열된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성향을 갖고 있다.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신용과 책임감이 있으며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분열 상태에 있을 때는 걱정이 많고 냉소적이며 완고하고 지나치게 소심스러워진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뭐 밑에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불안에서 벗어나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개발의 기회를 잃지 말라. 안 해보던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욕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고요. 그 검사 프로파일 B를 보면 항목별로 논리, 감성, 행동, 주도성, 협력성, 독립성, 긍정 태도, 문제 해결 방식, 상황 반응으로 설명되는 대인관계 방식 3가지, 대인 행동 방식 3가지, 갈등 대처 방식 3가지를 그 문항을 갖고 점수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관계하려고 한다. 이해와 설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논리나 근거를 다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인 행동 방식에서는 협력적인 부분들이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갈등 대처 방식에서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부분들을 써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항목이 96페이지여서 양이 좀 많은데요. 교과서나 어디를 봐도 이렇게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윤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그 자료들을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강이 끝나시더라도 좀 참고하시면 오늘 2가지 그 심리검사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오늘 아주 2팀, 예, 긴 시간 동안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 MBTI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뭐 행사할 때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애니어그램은 지도자들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애니어그램이 뭐 같아요?